자, 안녕하세요. 고분자 화학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챕터 1, 챕터 2 고분자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했고, 이제 고분자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량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장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에서 3장과 4장은 이제 고분자 화학 플러스 고분자 공학의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기 이제 고분자 화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3장하고 4장의 내용은 깊이보다는 좀 아웃라인 위주로 좀 개념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3학년 2학기에 화학공학부에 개설되어 있는 고분자 공학을 듣게 되면 사실 3장하고 4장의 내용은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자 화학이라는 측면에서는 요 개념 정도만 좀 얘기를 하려고 짧게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제목이 이제 화학 구조와 폴리머 모폴로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모폴로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생소하죠. 여러분들한테는 모폴로지라고 하는 거는 형태학, 우리나라 말로는 형태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태학. 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학 뒤에서 나오는데요. 형태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분자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 근데 여기서 3장에서 얘기하려는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어떤 화학적인 구조가 이런 모폴로지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자를 이제 특징이 결국은 분자량이 커지고 체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꼬인다고 했죠. 이걸 인탱글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탱글먼트 되면서 이제 저분자하고는 다른 고분자만의 특징이 나온다. 단순히 이제 분자량이 크다라는 개념보다는 분자량이 큼으로써 해서 체인 간의 인터랙션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꼬임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꼬임에서 나타나는 고분자의 특징에 있어서 이 고분자마다 요 체인하고 체인 사이의 어떤 인터랙션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이라든지 PP처럼 요 체인하고 체인 사이의 그 힘이 반데르발스 포스와 같은 약한 결합에 의했을 때는 이제 분자량이 더 커야지만이 그 고분자가 분자량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분자만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고, 뭐 나일론이라든지 이런 고분자들은 이제 이런 PP나 PE보다는 분자량이 작아도 이 분자 체인 간의 인터랙션이 더 세다. 뭐 수소결합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세면 세수록 분자량이 좀 작아도 그 고분자는 그 고분자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의 키워드는 뭐냐면 결국은 화학적인 구조, 그죠? 이 고분자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나일론이면 나일론, PP면 PE, PE면 PE가 갖고 있는 고분자의 화학적인 구조가 결국은 이런 분자 간의 인터랙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분자 간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국은 고분자의 모양 자체가, 그죠? 형태 자체가 변한다, 즉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PE하고 PP가 갖고 있는 어떤 모폴로지와 나일론이 갖고 있는 모폴로지는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은 형태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화학적인 구조라든지 그다음 또 입체적인 어떤 화학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폴로지, 결국은 고분자의 어떤 체인의 어레인지먼트라든지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이 모폴로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아모포스하냐 아니면 크리스탈린하냐 이런 얘기예요. 아모포스는 우리나라 말로는 무정형이죠. 무정형,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탈린은 결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정형이라는 말도 쓰지만 사실 무결정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결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화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이 무기물들이 서로 그 어떤 격자 안에서 일정한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그 격자라는 게 결국은 결정이죠. 결정. 이 분자들이 쭉 쌓이면서 어떤 결정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크리스탈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정을 가지게 되면은 일정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없으면 결국은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분자는 기본적으로 체인의 길이가 길고 또 체인의 인터랙션이 사실 무기물만큼 이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분자는 대부분 아모포스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체인들이 이렇게 쭉 엉켜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고, 즉 결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결정을 가지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죠. 그게 이제 아모퍼스란 말인데, 그렇지만 일부 고분자들은 체인의 어떤 인터랙션, 아까 말한 요 나일론처럼 이런 고분자들은 체인의 분자 간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이 결정을 가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체인의 일부가 결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데, 100% 결정을 가질 수는 없고, 고분자는 이 체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결정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마이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단결정이라고 할까?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단결정 또는 부분 결정,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분자의 화학적 구조가 결국 모폴로지, 형태학, 즉 결정이냐 아니면 크리스탈이냐 아모퍼스냐, 이걸 결정한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분자 간의 힘이라든지 분자 간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거 최종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고분자로 만들어진 제품, 그죠? 고분자로 만들어진 제품의 물리적인 또는 열적인 성질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게 결국은 3장에서의 말하고 싶은 요지. 4장은 이제 요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제로 고분자를 프로세스해서 제품을 만들 때 그런 화학적 구조 또는 모폴로지가 고분자의 제품, 만들어진 메카니컬이나 서멀 프로퍼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제품들을 가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3장, 4장에 걸쳐서 얘기를 할 건데, 아까도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고분자 공학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3장하고 4장에서 그런 이제 아웃라인만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머는 이제 결국은 전 체인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딱 엉켜 있고 무결정이라고 하는 아모퍼스와 기본적인 아모퍼스의 특징을 보이게 돼요. 특히 온도를 줘서 녹이게 되면 당연히 아모퍼스 하겠죠. 왜냐면 결정이 다 녹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리퀴드죠. 녹은 상태.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비스코 일레스틱 리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리퀴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비스코시티를 가지게 되죠. 점성을 가지게 돼요. 그죠? 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액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비스코스한 리퀴드라고 설명하는 게 맞지만, 고분자는 비스코 플러스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일레스틱, 탄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비스코 일레스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쨌든 고분자가 열을 줘서 녹이면 또는 용매에 녹이면 아모퍼스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온도를 천천히 냉각을 시킵니다. 낮춰줍니다. 그러면 뭐예요? 액체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고체가 되죠. 이렇게 고체가 솔리드가 되는데 두 가지 형태의 솔리드가 된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결정을 만들 수 있는 세마이 크리스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분자들은 요렇게 체인의 패킹이 일어나면서 체인이 잘 쌓이면서 결정 부분이 만들어지죠. 크리스탈은 한 영역이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무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마이 크리스탈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어떤 체인이 쌓일 수 없는, 체인이 서로 패킹될 수 없는 조건, 예를 들면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굉장히 약하다든지 pp라든지 뭐 p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결정을 못 만들고 대부분 아모퍼스한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 액체에서 아모퍼스 했었는데 똑같이 아모퍼스한 상태로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그렇죠? 이 모양 그대로, 그러니까 이 아모퍼스한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뭐가 되냐면 딱 굳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글라스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투명한 상태가 되는데 뒤에 설명할 텐데, 투명하면서 딱딱한 유리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결정을 가지게 되고, 그죠? 결정을 가지게 되고 그 결정이 그대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솔리드가 되는 반면에, 이 오른쪽에 있는 아모퍼스한 고분자들은 결정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굳어버려서 딱딱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그냥 글라시 솔리드라고 한다. 이쪽은 세마이 크리스탈린 솔리드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고분자는 크게 두 가지, 세마이 크리스탈과 어모퍼스한 어떤 솔리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세마이 크리스탈이 갖고 있는 결정성을 갖고 있는 고분자들은 이제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강도는 굉장히 높죠. 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얘는 투명하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투명하면서 강도가 일반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투명하면서 강도가 그렇게 필요 없는 그런 데는 이제 이런 글라시안 솔리드를 갖는, 즉 글라시안 어떤 고분자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불투명해도 상관없지만 강도가 요구가 한다 그런 데는 이런 크리스탈린, 세마이 크리스탈린 고분자를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던 녹연 상태에서 온도를 천천히 낮추면 얘는 세마이 크리스탈린 결정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TM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겠죠. 멜팅 포인트가 존재해요. 즉 결정한 온도가 존재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하고 같냐면 TC와 같죠. 뒤에 설명할 거예요. 결정의 온도와 결정이 만들어지는 크리스탈리제이션 템퍼러처와 멜팅 템퍼러처가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TM과 TC인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 반면에 또 글라스 솔리드는 뭐가 존재하냐면 TM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결정이 없으니까. 이 멜팅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TM이 없어요. 대신 뭐가 생겨나냐면 TG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글라스 트랜지션이라고 그래요. 즉 글라스 트랜지션은 뭐냐면 액체로 녹아있는 아모포스한 상태의 고분자들이 온도가 냉각이 되면서 그 상태로 그대로 딱딱해지는, 얘는 이제 액체 상태는 얘는 솔리드 상태죠. 그런 온도를 TG라 그러는데 뒤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세마이 크리스탈린과 즉 크리스탈린 고분자와 글라시 고분자의 특징이 서로 다르다. 이걸 좀 기억을 가져야 되고, 앞에처럼 세마이 크리스탈린 특징을 보이려면, 결정을 만들려면 결국은 고분자가 이렇게 오더가 돼야 된다. 패킹이, 체인이 이렇게 잘 패킹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세마이 크리스탈린 고분자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가 이런 세마이 크리스탈류가 아닌 걸 결정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앞에서 배웠죠. 반데르발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자 간의 인터랙션이 작기 때문에 대부분 아모포스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은 아모포스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분자 간의 힘이 세져요. 다이폴, H 본딩, 이오닉 본딩, 이 순서로 지금 힘이 커진다고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그러면 분자 간의 힘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으로 갈수록 결정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세마이 크리스탈이겠죠. 그죠? 세마이 크리스탈인 고분자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그러면 분자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얘는 분자량이 마치 똑같은 분자량 5000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분자량이 이쪽에 있는 5000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작은 분자량은 똑같지만, 사실 5000 분자량은 똑같지만, 즉 반복 단위는 동일하게 몇 번 반복을 했지만 이 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고분자의 특징이 마치 저 분자, 얘보다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갈 때의 고분자보다는 분자량 자체가 낮은 고분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 얘는 분자량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고분자가 갖고 있는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쪽은 분자량이 낮은 고분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분자 간의 체인의 힘이 크면 클수록,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분자량이 작아도 마치 분자량이 큰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어떤 특징을 보이려면 한 10,000 정도, 적어도 10,000 이상의 분자량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한 5,000만 돼도 이 10,000과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자의 체인이 굉장히 붙어있기 때문에 쇼트 디스턴스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쪽은 좀 약간 롱 디스턴스를 가지게 되는 거고, 분자 간의 체인 간에. 자, 그래서 이제 고분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오더링 또는 결정 또는 무결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결정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자세히 배울 건데, 결정이 만들어지면 분자는 이제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인터몰레큘러 폴스가 커지면 클수록 당연히 분자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분자는 결정을 만들게 된다. 그럼 결정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분자의 메카니컬 프로퍼티, 즉 그 고분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물성은 좋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포스한 상태에서 이렇게 결정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어떤 고분자 가지고 있는 특징을, 결정성 고분자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가 이제 분자의 결정이 만들어지면 스티프니스가 커지게 되고 케미컬 레지스턴스가 커지게 된다. 즉 메카니컬 프로퍼티도 커지고 어떤 서멀 프로퍼티도 커지고 케미컬 프로퍼티도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단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단단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단단함이 좀 커진다. 그래서 모듈러스가 뭐 한 2000배 이상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케미컬 레지스턴스는 당연히 커지겠죠. 분자 안에 패킹이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녹게 되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모폴로스, 그래서 아모포스라는 이제 얘기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고분자는 녹은 상태에서는 다 아모포스한 상태를 보이게 돼요. 녹인 상태에서. 그래서 아모포스한 상태로 이제 갖고 있는 고분자를 우리가 힘을 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변형을 시키죠. 예를 들면 고분자를 녹여서 우리가 어떤 PET 병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고분자를 녹이죠. PET라고 하는 고분자를 녹입니다. 녹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모포스한 리퀴드가 되죠. 아모포스한 리퀴드가 되고, 이 리퀴드에다가 어떤 힘을 주죠. 힘을 줘가지고 그 리퀴드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들면서 온도를 냉각시키면 그게 이제 솔리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PET 병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힘을 준다는 거죠. 변형을 준다는 거잖아요. 이런 아모포스한 상태에 있는 고분자한테 변형을 준다. 변형을 준다는 것은 이 액체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형과 흐름에 대한 학문을 우리가 레올로지라고 해요. 레올로지. 우리가 말하는 유변학이라고 합니다. 유변학. 흐를 유자와 변한다고 할 때 변자죠. 그래서 유변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변학은 이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액체를 이렇게 어떤 디폼을 시켜가지고 이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석유화학 같은 데서도 유변학이 필요하겠죠. 석유를 어느 파이프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 보낸다든지, 뭐 이럴 때도 유변학이라고 하는 말이 쓰이는데, 이제 이 고분자에서도 고분자를 녹인 상태에서 아모퍼스한 상태의 고분자를 액체죠. 그 리퀴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변형을 줘서 흘리고 변형을 줘서 우리가 어떤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하는 쪽, 나중에 4장에서 이제 그런 가공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이때 이제 유변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아있는 이런 아모퍼스한 형태의 이제 액체를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고분자를 이렇게 쫙 특정한 변형을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것을 레어로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고분자가 랜덤하게 있을 때는 굉장히 서머다이내믹하게 이제 이게 선호하는 페어블블한 어떤 그런 상태이죠. 근데 여기다 이제 일정한 힘을 줘요. 우리가 아까처럼 PET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병 모양의 어떤 몰드 안에다가 고분자를 녹인 상태에서 쫙 밀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힘이 가해지는 거죠. 힘이 가해지면 고분자 체인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엉켜있다 이렇게 풀립니다. 풀리죠. 풀려가지고 일정한 모양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갈 때 서머다이내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불안정해지는 거죠. 불안정해져. 왜? 어떤 에너지가 이제 이 에너지가 흡수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얘가 변형이 일어나니까. 왜냐면 변형된 상태는 사실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고 싶어 하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그죠? 이렇게 풀려 있는 용수철이라고 생각. 용수철을 쭉 잡아서 폈어요.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싶냐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일레스틱이라고 하죠. 탄성이라고 하죠. 탄성. 그래서 고분자는 체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저분자는 이런 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고분자들은 액체 상태에서도 이렇게 쫙 풀렸던 것이 다시 돌아가면서 탄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비스코 일레스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일레스틱. 그러니까 비스코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비스코시티 점도인데 일레스틱은 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원래 스프링처럼.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게 이제 고분자예요. 고분자. 왜 그러냐면 고분자는 체인의 길이가 길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머다이내믹하게 언스테이블한 상태에 있는 고분자들이 변형에 의해서 불안정하게 된 고분자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탄성을 보이게 되는 게 일반적인 고분자의 특징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그런 탄성이라든지 점성을 잘 조절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이 이제 레오로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폴리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비스코 일레스틱한 물질이다. 그죠? 자, 비스코 일레스틱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면 여기까지는 비스코시티죠. 점성이라고 합니다. 비스코스 점성이라는 뜻이고, 이 뒤쪽은 일레스틱 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성과 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건 이제 액체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 위에는 원래 고체, 스프링과 같은 고체의 특징인데 고분자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비스코 일레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비스코 일레스틱 아까 탄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고분자를 녹여요.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압출이라고 하는 그런 고분자의 프로세싱 방법에서 배울 텐데, 고분자를 이제 열을 높이 열을 줘가지고 고분자를 녹입니다. 녹인 다음에 얘를 자그마한 다이죠. 다이를 통과해서 쭉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면 고분자가 여기서 이렇게 막 랜덤하게 풀려 있다가 체인들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체인들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쫙 오리엔테이션이 되겠죠. 왜냐면 이 방향으로 서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체인들이 쭉 풀린 상태로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을 때 다시 이것이 이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오면 얘가 이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 때문에, 그게 탄성이라고 했잖아요. 탄성. 아까 말한 탄성. 일레스틱 때문에 얘가 이렇게 부풀어요. 원래 요 몰드의 크기보다, 다이의 크기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다이수열이라고 해요. 다이수열. 자, 이렇게 다이수열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아까 비스코 일레스틱이라고 하는 특징 때문이다. 고분자 갖고 있는 일레스틱한 특징, 비스코스 특징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특히 이제 탄성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래서 고분자는 이런 다이수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고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요 지름이 5cm짜리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오면 어떻게 돼? 이게 더 커지니까 5cm가 아니고 6cm나 7cm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고분자의 비스코 일레스틱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이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이 고분자가 얼마만큼의 비스코일라스틱한 특징, 특히 일라스틱한 특징을 보이느냐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예상할 수 있어야 이 다이의 크기 같은 것들을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5cm짜리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고분자에서 이런 특징들을 이해할 수 없으면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분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배워야 고분자 특징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런 어떤 현상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압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을 여기서 개발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창틀이라든지 뭐 파이프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압출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창틀의 두께라든지 이런 파이프의 두께들을 우리가 정확히 컨트롤할 수 없으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다유셀이라고 하는, 왜 그런 다유셀이 나타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고분자를 배운 사람들만 가능하겠죠. 고분자 특징을 이해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나중에 이제 4장에서 좀 더 할 겁니다. 이건 좀 스킵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변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은 고분자에서는 이 고분자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때 다양한 변형이 일어나요. 뭐 고분자에 녹인 다음에 걔를 뭐 누른다든지 민다든지 잡아다닌다든지 뭐 여러 가지의 변형, 힘이라고 하는 힘의 종류가 다양하게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힘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뭐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요. 이제 고분자가 이렇게 녹아 있을 때 위쪽에서 이렇게 위쪽만 밀어붙이는 거야. 위쪽만. 이걸 우리가 이제 쉐어라 그래. 쉐어를 준다. 그래서 이제 책이 있으면 책 위쪽에서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이 이렇게 밀리겠죠. 한쪽으로 쭉 밀릴 때 밑에 쪽은 안 밀리고 위에는 점점 많이 밀리겠죠. 이렇게 밀리게 되죠. 이런 변형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걸 우리가 쉐어라고 합니다. 쉐어에 의한 변형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힘을 우리가 쉐어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이것은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힘이 주어지느냐 가지고 이제 요 타우라 그러나, 요 타우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쉐어 스트레스라고 한다. 주어진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힘. 주어진 힘.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이만큼 x만큼 변형이 일어났고 y는 그대로 이제, 그래서 y분의 x, 이걸 우리가 쉐어 스트레인, 얘를 이제 변형을 해요. 변형. 쉐어에 대한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이걸 이제 요 감마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그럴 때 앞에서 배웠던 요 타우하고 감마의 비율을 우리가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모듈러스. 그러니까 주어진 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변형이 일어나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쉐어, 여기 있죠. 쉐어, 여기 요거 있어요. 요거 스트레인은 시간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거리에 대한 함수 또는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꾸면 이게 쉐어 레이시 돼요. 그래서 빌로시티 그레디언트라 해가지고 어떤 변형에 대한 이 주어진 어떤 그 속도 또는 y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에 대한 함수를 바꾸면 이게 이제 쉐어 레이시 되는 거죠. 쉐어 레이트.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형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인 식이 뭐가 되냐면, 어떤 변형은, 힘이죠. 힘은 쉐어 스트레스는 쉐어 레이트, 그러니까 시간 변형에 대해서 일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즉 시간에 따라서 변형을 쭉 주게 되면은, 그 힘을 주게 되면 시간에 따라 어떤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액체들은 뉴토니언 액체라고 그러죠. 우리 뉴토니언 액체 같은 경우는 요 힘과, 주어진 힘과 나타나는 시간에 대한 변형을 일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힘을 100을 주면 변형은 예를 들면 50이 일어난다. 그러면 힘을 200을 주면 변형은 100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요거의 변형의 상수가 뭐냐면 점도예요. 점도. 그래서 액체가 갖고 있는 점도는 결국은 힘과 시간에 따른 변형에 의해서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비스코시티가 물 같은 경우는 일정한 1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른 액체 같은 것들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 점도가 더 큰 거죠. 훨씬 더 물보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점성에 의해서 나타난다. 일반적인 고분자, 물 같은 것들은. 하지만 고분자는 이렇게 쉐어에 힘이 주어졌을 때 변형이 이렇게 일정하게 일어나는 뉴토니언 물처럼 이런 뉴토니언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주어진 힘이 이만큼 주어지면 똑같이 변형이 일어나고, 이만큼 주어지면 변형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고분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점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어 이 식이 이거였잖아요. 점성과 쉐어 요거. 그러니까
주어진 힘과 shear rate에 의해서 요 비례 상수, 요 기울기죠. 이 기울기가 결국은 점성이 되는 건데, 하지만 고분자는 이런 뉴트니언 거동을 보이지 않는다. 왜? 왜? 이게 점성 플러스 뭐가 있어? 아까 뭐라 그랬어? 설명했어요. 점성에다가 탄성이 같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뉴트니언 거동에서 벗어난 거동을 보게 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넌 뉴트니언이라고 하는 넌 뉴트니언. 아이고. 넌 뉴트니언 거동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뉴트니언을 뉴트니언을 거동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 가지의 넌 뉴트니언 거동을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점성보다 점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쭉 주어진 힘에 대해서 점점 점도가 감소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shear thin이라고 해요. shear thinning. 반대로 점성이 점점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shear thicken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요 가운데 있는 선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거동을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다 갑자기 요 변형이 일어나는데, 변형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뉴트니언 거동과 거의 비슷한 거동을 보이게 되는 걸 우리가 빙엄이라고 해요. 빙엄. 세 가지. 고분자는 점성과 탄성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거동, 즉 B, D, C와 같은 거동을 보이게 된다. 즉 shear thinning, shear thickening, 빙엄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럴 때 뭐 shear thinning은 뭐 슈도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도 대신 쓰기도 하고요. shear thickening은 딜라턴트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참고 삼아 두십시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고분자가 결국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비스코 일레스틱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스코시티와만 보이는 그런 뉴트니언 플루이드와는 다른 그런 넌 뉴트니언 거동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아까 다윗에도 사실 이런 넌 뉴트니언 거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분자는 크게 세 가지, shear thinning, thickening, 그다음에 빙엄이라고 하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빙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요 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점성에 이렇게 되는 식이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하냐면 요거만큼. 요게 뭐예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힘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정한 힘 이상이 돼야지만이, 일정한 힘 이상이 돼야지만이 변형이 일어나니까 요 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shear 스트레스다. 이거 이제 빙엄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shear thinning 왜 나타나느냐? shear thinning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까 이미 설명했던 거야. 이렇게 고분자가 엉켜 있다가 인탱글먼트 돼 있다가 힘이 주어지면 이렇게 디스인탱글 돼요. 풀려버리는 거, 체인이 풀려버리면 여기는 점도가 어떻게 돼요? 점도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엉켜 있을 때는 점도가 높단 말이야. 점도가 높다가 힘이 막 주어지면 어느 순간에 점점 어떻게 돼요? 풀리면서 점도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힘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형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야 되는데 일정한 것보다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점도가, 요게 이제 기울기인데, 요 기울기가 점도라 그랬잖아. 아까 이 기울기가, 이 점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도가 점점 시간에 따라 줄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shear thinning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shear thinning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체인이 디스인탱글먼트가 되기 때문이다. 체인이 풀리기 때문이다. 그럼 반대로 shear thickening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점성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점도가 올라가는 거잖아. 점도가 올라가는 어떤 특징을 보이는 고분자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고분자는 shear thinning을 보이는데, 그죠? 이게 정상이겠죠. 체인들이 이렇게 엉켜 있으니까. 그런데 일정한 어떤 고분자들은 shear thinning에서 벗어난 shear thickening의 거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분자 공학할 때 자세히 배우는데, 이제 필러 같은 거 집어넣는 거예요. 필러. 여기 안 나오네. 필러. 고분자에 필러 같은 걸 막 집어넣는, 필러라는 게 뭐냐면 고분자 안에다가, 이제 고분자 체인 안에다가 어떤 이렇게 무기물이라든지, 어떤 뭐 우리 요즘 뭐 탄소섬유 같은 거 있죠. 탄소섬유로 보강해가지고 고분자에다가 집어넣는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탄소섬유를 가지고 고분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복합재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골프채도 만들고 막 한단 말이야. 이 복합재료에서 탄소섬유가 들어가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필러라고 그래. 필러. 우리 성형수술할 때 이 필러라는 거 많이 쓰죠. 아니다, 집어넣는 거, 채워 넣는 거죠. 이 필러라는 것이 들어가면 이 필러가 일정한 모양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힘을 가하면은 이 필러들이 랜덤하게 막 있다가 어느 순간 힘이 쫙 가해지면 이 필러가 한 방향으로 쫙 오리엔테이션이 돼요. 이렇게 고분자 체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성이 올라가겠죠. 그죠? 필러가 이렇게 막 랜덤하게 있을 때는 점성이 높지 않은데, 얘가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서 필러가 한 방향으로 쫙 쓰게 되면
점성이 올라가니까 아까 것처럼 이렇게 점성이 올라가는 거 슈어 시크닝 거동을 보이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들은 이제 복합제로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이제 슈어 시크닝 거동입니다. 앞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식 있죠. 요식 앞에서 배웠던 식, 요식 그냥 요식을 이제 일반화 시켜본 식이 요식입니다. 요식. 그래서 슈어 스트레스와 슈어 레이트의 관계가 이제 경우 A라고 하는 어떤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때 B라는 또 함수가 있다. 그래서 요 A하고 B는 고분자마다 주어지는 어떤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슬롭이 1일 때 뉴트니안, 슬롭보다 작을 때 슈어스닝, 이거 시그닝이 되고, 여기서 이제 B하고 1이고 A가 점성이 되면은 요건 뉴트니안 거동, 요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파워 로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파워 로케이션은 뭐 점성을 가지고 있는 뉴트니언, 그다음에 점성과 탄성을 갖고 있는 슈어 스닝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분자 공학 시간에 좀 자세히 배울 거니까 이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고분자의 넌 뉴트니언 어떤 거동을 보이는 그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요거 조금 설명할까요? 고분자가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인탱글먼트가 이렇게 엉켜가지고 고분자만의 특징을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서 점성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고분자 체인이 이렇게 쭉 펴져 있으면 사실 점도는 낮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일정한 분자량 이상이 되면서 이렇게 점성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엉키게 되면 점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점성이 결국은 분자량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분자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점성도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확 꺾여, 이렇게 여기서 깎이죠. 그러면 이제 이 슬롭이 더 커진 거 아니야, 그죠? 슬롭이 1보다 커지는 거죠. 이런 특징을 보이는 요 분자량이 이제 MC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크리티컬 몰레큘러 웨이트 포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인탱글먼트가 to begin. 그러니까 인탱글먼트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체인이 이렇게 엉켜있지 않을 때는 점성이 낮다가 점성이 일정하게 이제 분자량이 커지면 당연히 점성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인탱글먼트가 딱 일어나는 시점부터는 분자량이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점성이 확 커져버리는 거죠. 분자량은 조금만 커져도 점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인탱글먼트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분자마다 이제 이런 MC라고 하는 지점이 4,000부터 한 15,000까지 존재하게 된다. 대부분 고분자가 일반적으로 한 DP가 600 정도 됐을 때 인탱글먼트가 일어난다. 사실 이 인탱글먼트, 그러니까 엉킴이라고 우리는 말로 하는데, 이 인탱글먼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분자에서는 인탱글먼트가, 즉 분자량만 크다고 해서 무조건 고분자만의 특징을 보이게 되나요? 저분자 대비해서 고분자가 분자량이 크면 당연히 고분자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만이 다는 아니란 얘기지. 분자량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나야 된다? 인탱글먼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탱글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분자량 이상에서 고분자를 활용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프로퍼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MC를 잘 알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 자, 인탱글먼트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게티라고 하는 거죠. 스파게티.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링균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 사실 구분 없이 다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이렇게 면이 긴 스파게티하고 이렇게 이제 면이 동글동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카로니처럼 이렇게 좀 조그만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뭐 스파게티가 있는데, 얘는 먹기가 편해요. 왜냐면 톡콕콕 이렇게 포크로 찍어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얘는 엉켜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먹으려면 굉장히 어떻게 하죠? 얘를 한쪽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수저 같은 데 이렇게 말아가지고 먹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먹기가 힘들고 얘는 먹기가 쉬워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고분자 체인들이, 이게 이제 이 스파게티 면들이 이렇게 엉켜 있기 때문이잖아요. 즉 인탱글먼트라고 하는 것은 스파게티 면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것처럼 엉켜 있는 상태의 고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고분자의 그 체인을 풀어줘야 되니까 스파게티가 먹기 힘든 것처럼 그런 원리로서 우리가 인탱글먼트라는 걸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인탱글먼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분자량이 커지면, 당연히 분자량이 커지면 체인의 인탱글먼트가 일어나서 당연히 점성, 비스코시티는 올라간다. 뭐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미 설명했던 거고. 그래서 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점성이 너무 커버리면
점성이 너무 커버리면, 즉 분자량이 너무 커서 인텐그먼트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점성이 너무 커버리면 어떤 게 안 좋아지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프로세싱, 고분자를 갖다가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프로세서빌리티는 감소하게 돼요. 그죠? 감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분자량은 높아야 되고 체인의 길이는 길어져서 인텐그먼트가 일어나서 물성은 좋아지는데, 그 고분자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기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도 그렸잖아. 앞에서 분자량이 이 분자량이고, 분자량이 커지면 점성 또는 이제 여기 퍼포먼스, 그죠? 퍼포먼스 우리나라 말로 뭐야? 성능, 이거는 점점 이렇게 커진다 그랬잖아. 근데 프로세스, 가공성 어떻게 돼요?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 일정한 일단 이 영역에서의 분자량을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앞에서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을 가능한 높이고 싶다 그죠? 하지만 또 점성을 너무 높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브랜치한 폴리머를 사용한다, 뭐 그런 거예요. 체인의 브랜치가 커지면은 하이드로 다이내믹 볼륨은 작아지게 되고, 인텐그먼트는 줄어들게 되고, 점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인이 브랜칭이 일어나면 체인이 엉키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더 많이 엉킬 것 같은데, 브랜치가 일어나면은 리니어한 체인보다 인텐그먼트가 적게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이드로 다이내믹 볼륨이 감소하게 되고, 디그리 오브 인텐그먼트는 감소하게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랜칭이 일어나면 점성을 일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디그리 오브 인텐글먼트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분자를 가지고 루브리컨트 같은 걸 많이 만들어요. 루브리컨트는 윤활제죠. 윤활제 만들 때 이 고분자를 가지고 이제 윤활제를 만드는데, 이 윤활제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윤활제의 점성이 변화를 하면 안 되죠.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점성은 떨어지게 되죠.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 점성은 또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 윤활제가 추울 때는 윤활제 역할을 못 하다가, 예를 들면 뭐 더워지면 윤활제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온도에 따라서 윤활제 역할들이 막 달라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활제는 사실 온도에 민감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한, 이렇게 막 인텐글먼트가 쉽게 일어나는 리니어한 고분자를 가지고 윤활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분자가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체인들이 쭉 풀린 상태에서는 점도가 떨어질 테니까, 그죠? 얘는 쉽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체인이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점도는 감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얘가 이렇게 엉키면서 점도는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럼 이런 리니어한 고분자로 우리가 윤활제를 만들면 온도에 따라서 점성의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겠죠. 안 좋죠. 그래서,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브랜치 폴리머는 인텐그먼트가 적게 되고 점성의 감소가 줄어든다. 점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브랜치 폴리머로 우리가 윤활제를 만들게 되면 온도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다는 거지. 왜냐면 인텐그먼트가 쉽게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이 브랜치 폴리머가 적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엉켜있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점도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덴드리머 배웠는데, 덴드리머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이리 브랜치, 이렇게 고분자가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쭉쭉쭉 막 커져가는 이게 덴드리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리 브랜치한 폴리머인 덴드리머를 활용하게 되면 점도가 변화가 온도에 따라서 크지 않기 때문에 윤활제 같은 거로 활용했을 때 되게 좋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분자량과 이런 점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고분자가 분자량만 크다고 무조건 점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물론 분자량이 크면 점도가 올라가지만, 고분자가 결국은 체인의 인텐글먼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의 점도가 올라가는 거고, 점도를 올리는 게 결국 메카니컬 프로퍼티는 좋아지게 하지만 그 가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분자량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지만 지금 중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정확히 얘기하면 점도라고 하기는 그렇고 비스코 일레스틱이죠. 앞에서 말한 비스코 일레스틱한 요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체로 얘기하면 점성인데, 이 고분자에서는 점탄성이죠. 점탄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분자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콘앤플레이트라고 하는 걸 씁니다. 콘앤플레이트 로테이셔널 비스코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위쪽은 콘이에요. 콘. 아래쪽은 뭐예요? 이렇게 플레이트예요. 얘는 플레이트, 얘는 콘. 이렇게 생긴 두 개의 그 부분에다가 요 중간에 요 사이가 이렇게 비어 있죠. 여기다 고분자를 집어넣습니다. 놓고 얘를 온도를 쫙 올려요. 그럼 녹죠. 이렇게 녹인 상태에서 얘를 돌립니다. 이렇게 위에 있는 콘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거 토크죠. 힘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토크를 가지고 토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고분자가 얼마만큼 이 비스코시티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지, 즉 점탄성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돌아가면, 힘이 더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점탄성이 큰 거고, 정확히 하면 점탄성인데 이제 점성이라고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고분자가 막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서 이 위에 토크를 가는데 토크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점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고분자의 점성을 측정하는 방법, 즉 토크라고 하는 걸 측정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고분자의 점성, 정확히 얘기하면 점탄성을 측정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콘앤플레이트 비스코미터 또는 레오미터라고 그래요. 레오미터. 우리 앞에 에러로 집었죠. 레오미터라고도 합니다. 콘앤플레이트 레오미터 또는 콘앤플레이트 비스코미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성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만 실제로 이제 점성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점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점탄성이 왜 생기느냐? 고분자가 인탱글먼트가 되기 때문이다. 인탱글먼트가 설명했죠. 인탱글먼트가 되기 때문이다. 즉 체인의 길이가 길어지고 체인이 서로 엉키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엉키는 성질 때문에 또 뭐도 나타난다? 아까 넌 뉴트니언, 시어 스님, 시어 세크닝과 같은 넌 뉴트니언 또는 빙엄과 같은 그런 특징들을 고분자가 보이게 된다. 이게 결국 이제 체인의 엉킴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쉐어만 가지고 설명하지만 실은 다른 힘들 있죠. 뭐 잡아다닌다거나 누른다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힘이 이제 존재할 때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이야. 주어진 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변형이 일어나느냐, 시간에 따라 얼마 변형이 일어나느냐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런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그 그래프가 이제 아까 말했던 모듈러스, 쉐어 모듈러스를 구하는 그래프.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이제 고분자 공학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립니다. 이제 고분자를 힘을 줘가지고 변형이 얼마큼 일어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그림으로써 해서 고분자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뭐 이럴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뭐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레누스 이퀘이션인데 뒤에 어디 있나? 앞에 있네. 아까 스킵했던 부분. 어디였어요? 요거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참고 삼아 보시고요. 이 책에서는 어쨌든 요 앞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비스코 일레스틱이라고 하는 특징, 고분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비스코 일레스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고? 체인이 엉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엉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계속 앞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고분자는 크게 아모퍼스한 고분자와 세미크리스탈린이 보인다. 아모퍼스한 고분자 얘가 보이는 거동과 세미크리스탈린이 보이는 거동이 좀 다르다.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오늘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앞에서 배웠던 아모퍼스 또는 세미크리스탈이 갖고 있는 특징, 열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3.4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3.1절부터 3.3절까지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3.4절부터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업 들으시고 교과서 3장의 앞부분 3.1, 3.2, 3.3 요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파워포인트 설명 안 한 부분들은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했던 위주, 그런 키워드 위주로 한번 쭉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TG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